한여름의 후쿠오카는 날씨가 정말 습하고 덥죠. 그래서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여름 후쿠오카 여행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후쿠오카의 청량한 여름 풍경이 궁금하긴 한데 더위가 걱정되는 분들이나 여름 후쿠오카 여행을 이미 계획 중인 분들이 있다면 저희 부부가 다녀온 여름 후쿠오카 여행에 대해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저희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접근성인데요. 최대한 밖에서 걷지 않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LIF 텐진 후쿠오카로 숙소를 예약했어요. LIF 텐진 후쿠오카는 버스 정류장, 텐진역 지하도, 돈키호테 텐진 본점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편의점이나 식당, 이자카야도 많아서 접근성이 정말 좋은 숙소입니다. 객실도 정말 깔끔했고 공용 공간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투숙객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공용 주방에서는 간단한 조리도 가능하고 정수기와 얼음 정수기, 코인 세탁기까지 있어서 장기 숙박하시는 분들에겐 특히 더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용했던 객실이 방이 꽤 작은 편인데다 열 수 있는 창문이 없어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환기창이 없어서인지 화장실 환풍기를 끌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화장실 문을 닫고 잘 자긴 했지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외에도 개별 냉장고가 없는 객실은 공용 냉장고를 이용해야 하니 예약하실 분들은 룸 옵션을 잘 확인하시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요즘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핫한 키티 커스텀 티셔츠. 더운 여름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키티 커스텀 티셔츠는 일본 내에 지정된 유니클로 매장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후쿠오카에서는 텐진 미나몰 유니클로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키티 커스텀 티셔츠 제작이 가능한 다른 지점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텐진 미나몰은 텐진역 지하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숙소에서 지하도까지 거리도 가깝고 지하도에 약하지만 에어컨도 나와서 더위를 피해 제법 시원하게 찾아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텐진 미나몰 유니클로는 1층 안경점 옆에 위치해 있는데 아침 10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했는데도 키티 커스텀 티셔츠는 대기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 그룹당 최대 15분으로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줄은 생각보다 빨리 빠지는 편이었어요. 티셔츠 커스텀에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키티 외에도 쿠로미, 시나모롤, 마이멜로디 등 종류가 많았는데 대부분 키티로 제작하시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패드로 디자인을 완성하고 직원분께 말씀드리니 1시간 정도 뒤에 영수증을 지참해서 티셔츠를 찾으러 오라고 안내해 주셨는데 미나몰에 쇼핑하기 좋은 매장들이 많아서 구경하며 기다리기에도 좋았어요. 완성된 티셔츠는 프린팅도 선명하고 실제로 보니 훨씬 더 귀여워서 이번 여행을 기념하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후 늦은 시간에 방문하면 당일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다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도 고려해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여름 노을은 햇볕이 강한 만큼 정말 눈부시게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요. 노을을 정말 좋아하는 저희 부부에게도 더운 여름에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노을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갈증을 한 번에 해결해줄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카타역에 위치한 한큐백화점인데요. 후쿠오카를 방문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곳입니다. 백화점에서 어떻게 노을을 볼 수 있는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한큐백화점 옥상정원 전망대에 올라가면 후쿠오카 시내의 모습부터 멀리 있는 산과 바다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이곳에서 정말 멋진 노을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큐백화점 옥상정원에는 테이블이 있어서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주말에는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작은 기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백화점에서 더위도 피하면서 여유롭게 노을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큐백화점 옥상정원 전망대를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큐백화점에서 노을을 보고 나니 후쿠오카의 여름밤도 느껴보고 싶어져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캐널시티 분수쇼장에 들렀어요. 저희는 여름밤 공기가 별로 덥지 않아서 걸어갔지만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더운 날에도 방문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곳입니다. 캐널시티 분수쇼장에서는 시간대마다 다양한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건담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분수 뒤편 건물에 상영되는 영상에 맞춰서 분수쇼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관람했던 건담 공연은 분수쇼라기보다는 영상에 조금 더 집중된 느낌이었어요.
분수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분수쇼만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기보다는 근처에 오시는 김에 분수쇼도 가볍게 구경해보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실내에서 시원하게 일본 정원을 바라보며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카타 도심에 숨어있는 작은 일본 정원 라쿠스이엔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쿠스이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으로 1인당 100엔씩 입장료를 내야 해요. 저희는 따로 음료를 주문하지는 않았는데 말차나 커피를 주문할 수 있고 대부분 간단하게 다도를 체험해볼 수 있는 말차 세트를 주문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마지막 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이곳에 들렀는데 시원한 다다미 방에 앉아 고요한 일본 정원을 바라보면서 이번 여행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떠나기 전에 마음을 차분히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복잡한 후쿠오카 시내에서 일본 소도시 감성을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라쿠스이엔에 있는 동안 일본 소도시에 갔을 때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일본 소도시 여행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셔서 저희가 다녀왔던 일본 소도시 감성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만 3번째 후쿠오카 여행인데 후쿠오카를 올 때마다 늘 찾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 있는 오오리 공원인데요. 후쿠오카를 갈 때마다 오오리 공원을 찾게 되는 이유는 방문하는 시간대나 계절에 따라 느낄 수 있는 매력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방문했던 오오리 공원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원을 오래 돌아볼 순 없었지만 카페에 앉아서 바라보는 풍경이 일본 영화에서 보던 청량한 일본의 여름 그 자체더라고요. 선선하게 산책하기 좋은 계절에는 오오리 공원을 돌아보며 산책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겠지만 더운 여름에는 공원 내에 있는 카페에서 오오리 공원을 즐겨보시는 것을 더욱 추천드려요. 그 중에서 저희가 다녀온 곳은 엔로컬스 오오리 파크샵이라는 카페인데 창이 넓어서 오오리 공원의 풍경을 가만히 앉아서 보기에 참 좋더라고요. 저희는 디저트 종류로 3가지를 주문했는데 녹차 아이스크림은 많이 달지 않으면서 쌉싸름한 녹차 향이 느껴져서 좋았고 푸딩은 치즈 맛이 많이 느껴지고 부드러운 식감이었는데 아래쪽에 달달한 부분과 섞어서 먹으니 기분 좋은 단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카페 분위기나 디저트의 맛이 참 좋았던 카페였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내부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서 한여름보다는 다른 계절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볍게 아침 식사도 할 겸 하카타역 베이커리 맛집으로 유명한 블랑제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블랑제의 대표 메뉴인 크루아상 소프트 크림과 식사 대용으로 먹을 샌드위치만 주문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빵들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것저것 더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크루아상 소프트 크림은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빵이 금방 눅눅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크루아상 겉이 아주 바삭했고 속은 촉촉하고 쫀쫀한 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통 콘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콘만 남으면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그 아쉬움을 크루아상으로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샌드위치는 솔직히 큰 기대 없이 식사 대용으로 주문했는데 한 입 먹자마자 너무너무 부드럽고 촉촉한 식빵에 눈이 커지더라고요. 샌드위치 속 재료들도 너무 신선하고 깔끔해서 아침 식사로 먹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포카치아 라따뚜이는 매장 안쪽에 있는 오븐에 직접 데워서 먹으면 되는데 토마토 소스가 듬뿍 들어간 느낌이고 가지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느끼하지 않고 맛있었어요. 카페 내부에 베이킹 공간이 넓게 잘 되어 있어서인지 빵 퀄리티가 정말 좋다고 느꼈고 특히 식빵은 할 수만 있다면 쟁여오고 싶을 정도였어요. 블랑제에 방문하신다면 크루아상 소프트 크림만 가볍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만 식빵이나 샌드위치를 꼭 드셔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복날처럼 일본에도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장어 먹는 날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 여행 동안 더운 날씨로 떨어진 체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해보고자 가성비 장어덮밥집에 다녀왔어요. 벌써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지 한국인 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대기가 한 팀밖에 없어서 많이 기다리진 않았는데 식사 시간에는 웨이팅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우나기노 나루세에서는 장어덮밥 단일 메뉴만 판매하고 있고 장어의 양에 따라 가격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장어는 불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면서 기본간도 알맞게 잘 되어 있었고 밥과 함께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장어살이 부드럽고 비린맛도 전혀 없었어요. 장어덮밥에 파와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 게 가장 맛있었고
함께 내어주시는 국물도 맑고 부드러워서 맛있더라고요. 가장 양이 많은 장어덮밥 마츠를 주문해도 2만원대로 장어덮밥치곤 가성비가 정말 좋은 편이니 후쿠오카에서 장어덮밥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나기노 나루세에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후쿠오카에 가면 라멘은 빼놓지 않고 먹고 오는데요. 이번 여행에서는 요즘 일본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입소문이 나고 있는 라멘집 멘야가가 텐진점에 다녀왔습니다. 멘야가가는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이치란 라멘과 주문 방식이나 맛이 비슷해서인지 이치란 라멘 창업주의 손주분께서 운영하신다는 소문도 있어서 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추천 인기 세트를 면은 보통 쌈비, 매운 정도는 1단계로 주문했는데 차슈라멘은 고기맛 가득한 국물에 파가 향긋함을 더해주는 느낌이라 부담없이 누구나 좋아할 맛이었고 면 삶기도 딱 좋더라고요. 토핑으로 올려진 차슈는 부드러운 식감이었고 작은 고기 조각들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국물을 먹을 때마다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교자는 처음 봤을 땐 크기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 교자보다는 오히려 좋았고 기본간이 약간 짭짤하면서 피가 엄청 쫄깃해서 맥주 안주로 정말 잘 어울렸어요. 저희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 아니어서 라멘의 매운 정도를 1단계로 선택했는데 먹어보니 한국인 입맛에는 3단계 정도로 주문하면 더 맛있겠더라고요. 구글 리뷰에는 5단계가 신라면 정도라는 리뷰가 많이 보였는데 매운 정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주문 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란이 후쿠오카의 명물로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후쿠오카의 명란은 사실 부산에서 살았던 일본인 부부를 통해 명란젓이 후쿠오카로 건너가게 되면서 후쿠오카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후쿠오카의 명물인 명란을 이용해 요리를 하는 식당인 원조 하카타 멘타이주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원조 하카타 멘타이주에서 가장 유명한 3가지 메뉴를 모두 맛보기 위해서 한세이 세트와 멘타이 니코미 츠케멘을 주문했어요. 멘타이주 명란덮밥은 고슬고슬한 밥 위에 김과 함께 신선한 명란이 통으로 올라가는데 명란이 매우 짠 편이라 밥과 함께 조금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멘타이 수프는 메뉴판의 그림만 보고 계란찜 같은 느낌을 예상했는데 두부가 들어간 돼지국밥 느낌의 국물이었어요. 츠케멘은 다시마 향이 감도는 국물에 쫄깃한 면을 찍어 먹는 요리였는데 정통 일식을 먹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났고 함께 제공되는 매운 소스를 조금 넣으니 감칠맛이 진해져서 더 맛있었어요. 원조 하카타 멘타이주는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후쿠오카를 여행하면서 다녔던 식당 중에서 가장 일본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 아닐까 생각해요. 후쿠오카의 여름은 10분만 걸어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청량한 일본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더위를 잊고 후쿠오카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만의 이유로 여름 후쿠오카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이나 정류장에서 가까운 스팟들을 정리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여행지에서 만나요.